좀 지났습니다. 좀 주변에 참여하실 분들 좀 연락을 취하셔서 빨리 이 자리에 좀 와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와 계신 분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3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창 장애 포럼 분임 세션 6번째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션 6입니다. 오늘 이 세션의 좌장을 맡은 김동호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현장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뵙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6번째 분임 세미나는요, 주제가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입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를 모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분의 토론자를 또 모셨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오늘 참가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주실 분은, 발표해 주실 분은 월드뱅크의 장애 분야 국제 고문역을 맡고 계시는 샬롯 클라인 클라보 선생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지금은 인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발표하실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지금 태평양 장애 포럼에서 세타레키 마카나와이 선생이 참여하시기로 하셨다가 갑자기 좀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오늘 발표에 참여하시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자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인권정책국장님입니다. 김광원 국장님 이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김광원 국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자는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유정은 팀장님이십니다. 국제협력팀이죠. 유정은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지금 월드뱅크의 미스 맥클라인은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지금 나와 있군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두 분의 토론자가 와 계십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한 분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경희대학교의 국제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신 곽재선 교수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 곽재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합니다. 그 코이카의 사업전략기획실의 정운주 과장님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네, 오늘 이 세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개발협력에 관련된 장애 포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주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 장애인이 약 10억 내지 11억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80%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의 모든 장애인,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이 가난에 직면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제개발협력은 이러한 그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그 전 세계에 있는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또 개발도상국에 있는 또 가난한 나라들 지원하기 위한 전략입니다만은, 이 장애인들이 대부분 이런 가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빈곤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은 여러 가지 전략 안에 장애라는 이슈를, 또 장애인을 잘 고려하는 전략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그 중요한 우리의 문제 제기 지점입니다. 한국이 2009년에 OECD 국가 중에서 국제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이 되면서, 이제는 한국이 1950년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전 세계에서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 지위에 이르는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습니다만은, 한국도 이제는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한국이 많이 그렇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가 많이 주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연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월드뱅크는 제 개인적으로는 2006년에 유엔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을 논의하는 현장에서 제가 이 월드뱅크의 국제 장애 분야 자문역을 맡았던 주디 휴먼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디 휴먼인 얘기가 월드뱅크의 사업 안에 장애 이슈를 잘 포괄하는 그런 장애 주류화 전략을 세워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그 월드뱅크의 노력 이후에, 주디 휴먼의 그 얘기 이후에 오늘 발표해 주실 샬롯 맥클라인 씨가 또 국제 자문역을 맡아서 그 이후에 월드뱅크의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샬롯 맥클레인 씨의 발표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18년인가 19년일 겁니다. 국제 장애 지도자 회의, 월드 서밋에서, 월드 디세이블리티 서밋에서 월드뱅크가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까지 월드뱅크의 10개 분야의 사업에 장애 이슈를 주류화시키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가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또 그 성과가 지금 2022년 올해까지인데요. 그 성과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샬롯 맥클라인 씨를 모시게 된 굉장히 감사하고요. 기대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샬롯 맥클라인 씨를 모셔서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의 시간이 우리 미스 맥클라인 씨에겐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맥클라인 씨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해서 접속하고 있는데요. 괜찮길 바랍니다. 우선 먼저 이 저명한 행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세계은행이 장애인 포용을 어떻게 개발에 주류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 일어난 성과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2000년 초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은행 총재가 짐 월픈슨이었습니다. 이분은 소외된 집단 그리고 소외된 인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굳은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들 그리고 또 장애 아젠다가 세계은행의 아젠다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계셨죠. 그래서 최초로 주디 휴먼이라는 이 자문관을 데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장애 고문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아젠다를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주력을 했었던 것은 내부적으로 세계은행과 세계은행의 직원들이 장애 포용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개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CRPD와 그리고 또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도입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정의 가장 초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의 진입점은 바로 세계은행의 두 가지 목표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공동의 번영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리고 빈곤을 퇴치한다는 그 목표에 맞춰서 저희가 이 아젠다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해를 거치면서 많은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죠. 특히나 이 CRPD 장애인 권리 협약이 도입이 됐었죠. 거의 보편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비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에서도 장애인 포용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도 지속가능 발전 이 SDG 목표들이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채택을 했었죠. 이 두 개의 도구로 인해서 굉장히 더 많은 관심을 국가들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세계은행이 함께 협력하고 있는 국가들이 포용적인 개발 그리고 또 장애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여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장애 포용성을 우리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하룻밤 사이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여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여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흥미진진한 이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은행은 장애 포괄적인 발전과 관련돼서 10개의 공약을 3년 전 런던에서 개최된 장애 정상회의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10개의 커미트먼트인데요. 자발적인 공약입니다. 이 같은 공약들은 세계은행이 구체적인 장애 포용성과 관련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포용적인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세계은행의 교육과 관련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들이 이 2050년까지 포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혁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은행의 디지털 개발 파이낸싱 프로젝트가 이 장애 인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액세시빌리티 표준을 존중하고 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데이터 수집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와 관련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책을 수립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계획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툴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워싱턴의 장애에 관련된 short list of questions를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여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CRPD 안에서도 장애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한국 정부 쪽에서 여기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장애와 관련된 설문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법조 부문에서의 여성 장애와 관련된 설문이었고요. 이러한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권한 부여와 관련된 설문을 진행을 했었고 그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5번째 공약은 바로 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장애 포용성과 관련된 공약입니다. 이것은 샌다이 프레임워크와 연관이 있습니다. 세계은행 차원에서는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 중에서 재해 이후에 재건을 할 때에 모든 공공 건물들이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애 포용적인 건물로 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은행이 재정적 지원을 하는 모든 도시 인프라가 2055년까지 장애 포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도 공약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IFC 국제 파이낸싱 코퍼레이션과 함께 협력을 하여서요. 저희가 민간 부문과도 함께 정책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 부문 프로젝트의 실사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IFC가 파이낸싱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실사를 더 엄격히 하고 있어서 장애 포괄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또 사회적 보호를 더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재정적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75%가 2055년까지는 장애 포괄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와 그리고 오퍼레이션의 이와 같은 모습들, 이와 같은 측면들을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도 상당히 강조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기관 자체에서도 이와 같이 장애 포용성을 높여야 한다라는 인식이 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의 고용 측면에 있어서도 이 점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10번째 공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달에 있었던 정상회의가 아니라 3년 전 2018년 런던에서 개최됐던 장애 정상회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장애 포용성 및 책임성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했었던 것인데요.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세계은행 스태프에게 하나의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장애 포괄적인 개발과 관련된 로드맵을 세계은행의 아젠다와 연관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우선순위 분야를 제시를 하는 것이죠. CRPD의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몇 가지 사례들을 제시를 하면서 장애 포괄적 개발이 무엇인지를 교육의 분야에서 또 사회적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서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 포괄적인 데이터 수집과 관련해서도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포괄성 책임성 프레임워크를 1차 서밋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업데이트를 하고 지난 2월에 있었던 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인데 굉장히 중요한 로드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장의 포괄성에 대한 똑같은 어떤 이해와 개념을 갖고 세계은행의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장의 포괄성 여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월드뱅크에서는 여러 표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사회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기준들이었는데요. 이 기준들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모든 세계은행의 사업들을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고려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기준을 준수하는 데 중요합니다. 10개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 내에서는 이제 최초로 아주 명시적으로 차별 금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장애와 관련해서 우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사회 평가를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를 할 때에 어떠한 집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별하지 않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들의 포괄성, 포용성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와 관련된 개별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은행 모든 업무에 있어서 적용되는 하나의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장애 의제를 진전시키는 데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차별 금지라는 원칙 외에도 또 다른 기준으로서는 이제 4번 기준인데요. 명시적으로 유니버설 액세스, 보편적인 접근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 접근성이라는 것은 유니버설 디자인이기는 합니다만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장애와 관련된 의제를 더욱더 추진하고 실천하는 데 좋은 시작이 되었고 또 이 의제를 하나의 표준화된 우리의 업무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한 환경사회 프레임워크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바로 10번 기준이 되겠습니다. 10번 기준에 따르면 월드뱅크에서 각 국가 정부와 협력을 할 때에는 사업을 추진을 함께 할 때에는 우리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월드뱅크에서 해당 국가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관여를 하도록 합니다. 특히 이들이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더 긴밀하게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들과 협력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세계은행에서는 180여 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국가에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이런 협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들도 훌륭하고 정책도 마련되었고 로드맵과 프레임워크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바로 소위 말하는 아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국제개발 단체들, 국제개발 협력 기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세계 최빈국들을 위한 기금으로서 세계은행의 주주들이, 그러니까 회원국들이 이제 기여를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다라는 기금은 우리 세계은행의 회원국들이 2년 반마다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9회기
모금 기간에 최초로 우리가 명시적으로 장애 포괄성을 하나의 광범위한 주제로서 우리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우리의 행동의 하나의 표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원을 확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다의 20회기 기간에는 계속해서 장애인 또 장애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된 주제가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주제가 인적 자본인데 인적 자본이라는 주제 하에서 장애 포괄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안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업에 있어서 보편적인 접근성 문제를 기준을 적용하고 또 장애와 관련된 포용성을 적용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난 5, 6년의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전이 있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장애 포괄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전이 우리 세계은행 그룹 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여정이고 앞으로 갈 길이 여전히 멉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집중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이제 협력을 하여서 우리 직원들도 장애 포괄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장애 포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행동을 취했는데 지난 1년 반 기간 동안 여러 다양한 기술적인 도구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노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첨단 정보가 각 분야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접근성과 관련된 기술서, 기술 노트를 발간했습니다. 5, 6개의 분야와 산업과 관련된 어떤 노트가 되겠는데 접근성이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자원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에는 이런 특징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술 노트로서는 포용적인 교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4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세계은행의 직원들이 관련 교육 사업을 추진할 때는 물론 이분들이 대부분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장애 또 포괄성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되는 기준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 직원들이 또 접근성의 부분들을 우리 사업이 잘 다루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 기술과 관련된 기술 노트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활용하여서 모든 소통, 모든 결제, 또 상호작용, 의료 서비스 등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거브테크 정부 기술 노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보호 제도와 일자리와 관련된 기술 노트도 있습니다. 사업 차원에서 어떠한 기준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점들을 우리 사업 진행 직원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 설계 단계부터 고려돼야 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의 많은 장애 포괄성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서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사업을 실천할 때에 이 의제가 실천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포용적인 건강과 관련된 기술 노트를 발표했습니다. 장애 단체들과 또 영국에 있는 여러 대학과 협력을 하여 마련한
기술서입니다. 앞서 아이다라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9회 그리고 20회의 아이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고 있는 기술서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술서는 우리 직원들이 활용을 하여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적용을 할 때에 실천을 할 때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접근성 프레임워크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노르웨이가 최근에 개최한 또 가나 정부와 함께 개최한 장애 서밋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장애 포괄성과 관련된 우리가 많은 경험을 축적했고 많은 증거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서 또 많은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자원 분야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여서 그래서 수자원 분야의 어떤 장애인들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와 관련된 기술 노트를 만들고 또 체크리스트도 작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포괄성과 관련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인데요. 그 적용 내용 포괄하는 내용은 아주 넓을 수도 있습니다. 약 3주 전에 우리가 진행한 사업은 데이터를 활용한 장애 포괄성 문제를 다루었고 또 데이터 포용성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다루었고 또 장애 포괄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워크숍이나 교육 요청을 직원들로 받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이든 수자원이든 특정 분야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훈련 교육 세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장애 포괄성과 관련된 프로그래밍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서는 우리는 더 긴밀하게 우리의 고객들과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해당 국가에서 장애 포괄적인 의제들을 더 많이 사업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장애인 단체들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장애 단체들이 그 국가 정부와 함께 협력을 하여서 세계은행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장애 포괄성과 관련된 지원을 직접 요청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가 매우 중요한 도구로서 장애 포괄성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협약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도주의적인 도구이자 또 개발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의 어떤 보편적인 비준에 우리가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국가들이 이 장애 포괄성 문제를 점점 더 관심을 갖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길은 여전히 멀지만 지금까지 아주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우리가 격려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협력하여서 우리 모든 사업들이 장애 포괄성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개발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Ms. McLean. Can you hear me? I can hear you. Yes, I Thank can. you. Yes.
I think that you didn't set up the translation mode in your 네, 앞서서 줌을 사용하실 때 혹시 통역 선택을 하셨습니까? 네, 통역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무국에서 메시지 채팅을 통해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통역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그 영어 번역 모드를 지금 설정을 안 해놓은 것 같아서 그 좀 안내를 하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 진행을 좀 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발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는 한국 장애권익문제연구소의 김광 국장님 먼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장애권익문제연구소는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국제협력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국제협력 사업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15분 안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입니다. 저는 개발협력 현장에서의 장애 포괄 전략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제 이름은 김강원이고요. 제가 이름이 강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고 참 좋습니다. 제가 별명이 한 번도 강원도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네, 바로 그 시간 관계상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소개하셨듯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 장애 포괄적 교육개발 협력 사업을 수행했던 경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했고요. 저는 개발협력 전문가도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중요한 자리에 제가 초대받은 이유는 장애인 단체들이 이런 개발협력 현장을 경험하는 일들이 굉장히 드물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짧게나마 경험해본 어떤 경험을 같이 나누는 그런 취지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우간다의 초등학교 아동 그리고 교사 대상으로 UN CRPD에 입각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인식 개선 교육과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는 저희 연구소가 국내에서 제작하는 장애 인권 동화책을 컨텐츠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화책 제작에는 국내 장애 작가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옆에서 나오셨는데 그 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으로 수행이 되었고요. 장애 당사자가 참여하고 또 양국의 장애 단체들이 같이 협력한 또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업 내용들을 짧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제가 사진을 좀 띄웠고 저희 사업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의 어떤 슬로건이었던 Disability is not inability, 장애는 불가능이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사진에 좀 나와 있고 지금 교육받고 있는 아동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림을 들고 계신 선생님의 사진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아프리카 우간다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는 나라고 첫해 저희 사업은 근로 지역이라는 북부 남수단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정도 있었고 1박 2일 동안의 교사 연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명은 동화책과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및 교사 연수였고요. 저희가 장애인 단체로서 이런 국제 사업, 특히 아프리카에 진출한다는 것이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좀 꿈만 같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 사업을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국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우연찮게 좋은 기회들이 계속 찾아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 국제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에 나가 있는 국내 개발 NGO하고 같이 일을 했고 교육개발 NGO 중에 사단법인 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 사업은 그 호이에 좀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내에 있는 장애인 인권단체
그리고 통합교육 운동을 하고 있는 교사들의 모임하고 협업을 하게 되었고, 또 한국과 우간다의 장애 당사자가 직접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18년도에 근로지역에서 있었던 사업 사진입니다. 교사 대상 연수가 있었고, 연수의 내용은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관한 법과 정책, 통합교육의 이해,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 인권과 인식 개선, 이런 내용으로 국내에서 많이 하시는 인식 개선 교육이나 인권 교육의 컨텐츠들과도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매년 만들고 있는 동화책을 우간다 공용어인 영어로 번역해서 그 아동들에게 배포하고, 그리고 그 동화책을 가지고 만든 영상을 가지고 연수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직접 자기 학급의 아동들을 교육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19년 사업도 거의 유사한 형태였는데, 지역은 쿠미 지역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동부에 있는 지역이고, 이때는 워크숍을 좀 더 늘려서 3박 4일 정도 교사의 역량 강화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사업대에서는 다른 국내 NGO 기아대책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이 가능했었고, 특히 이번 사업은 2년차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나 교육 당국과 굉장히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또 워크숍에 참여한 교사들이 통합교육, 장애 아동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모임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합교육 교사 모임이 지역에서 결성돼서 매월 그 정기적인 그 회의도 갖고, 또 지방 정부가 소정의 또 활동비도 지원해주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3박 4일간 교사 워크숍이 있었고, 역시 비슷하게 통합교육, 장애 이해, 장애 인권, 법과 정책, 그런 내용들, 특히 이때는 한국의 장애 운동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인권이나 복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좀 나눌 수도 있었고요. 이렇게 그룹 활동도 하고, 또 현지에 있는 그 드라마팀, 현지인들로 구성된 드라마팀이 장애인들의 인권을 주제로 또 자체적으로 뮤지컬을 또 준비해서 굉장히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화책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귀국을 하고 나서 이후에 교사들이 저렇게 또 자체적으로 동화책을 활용해서 장애인식 개선 연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그 개발원 사업이 3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마지막 해였는데, 저희는 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지가 고민이었고, 사실 그 저개발국, 개발도상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인식은 우리나라의 한 60년대, 70년대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인식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여전히 좀 미신적인 그런 인식까지도 좀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는 상황, 아동들도 학교에서 이 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장애인의 권리, 인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전혀 배우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물론 학교의 어떤 장애인 접근성 이런 부분도 전혀 거의 갖추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짧았던 사업의 성과를 이어가려면 결국은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좀 지속 가능하도록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저희 연구소 정책위원들, 여러 전문가 교수님들, 또 당사자들과 함께 그 교사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우간다 교육부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 우간다는 교육부가 승인하지 않은 책을 학교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책을 채택을 해줘서 교사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마지막 해에도 원래는 수도 캄팔라에서 교육 공무원들과 교장 선생님들 모아놓고 또 워크숍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또 모든 것을 정지시켜서 상당히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과감하게 변경을 해서 저희 그 교육교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공중파 TV로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그 국민들에게, 우간다인들에게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의 좋은 성과로 우간다 교육부와 또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작년에 있었던 그 UN CRPD 14차 당사국회의 사이드 이벤트에서 사업 성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좀 다른 사업과는 좀 다른 차별성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단체로서 국내에서 거의 35년 동안 일해왔었던 저희 연구소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장애인 단체나 장애 당사자들의 경험과 역량을 국제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우간다의 장애 당사자 단체 그리고 장애인권 활동가들이 같이 사업에 참여했다라는 점도 제가 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우간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저희도 장애인 단체지만 장애 당사자가 또 강사로 참여하고, 한국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그 인식 개선 교육하고 계신 그 모 총장님께서 같이 강사로 참여해 주셔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간다에 당시에 지금 임기가 끝나셨는데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CRPD 관련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도 뵙고 이 사업에 대한 자문, 그리고 또 어떤 장기적인 전략이나 우간다에 대한 상황에 대한 자문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저희로서는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나 사업기획이 CRPD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는 장애인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우물을 파준다든지 뭐를 지어준다든지 이런 이제 공연성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역량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단체에 적합한 또 인식 개선, 또 이제 정부 당국자와 같이 어떤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었던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은 장애운동, 국내 장애운동을 국제사회로 확산시킨 것이었다라고 좀 자평 내지 그 자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그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CRPD라는 것이 정말 굉장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시다시피 CRPD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비준한 국제 협약이고, CRPD 하나면 다른 말이 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 설득할 이유도 별로 없고, 저는 이제 공통의 언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든 현지 활동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든 CRPD 몇 조라고 얘기하면 이제 서로 뜻을 알고 중요성을 이해하고 따로 설득할 필요가 없는 그런 CRPD라는 것이 개발협력에도 굉장한 무기이자 도구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장애인 단체나 장애 당사자와 국내의 장애인 당사자, 장애 단체가 협력하는 것이 국경을 넘어서 굉장한 연대감을 준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장애 당사자끼리 만난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좀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뭔가를 설명하거나 굳이 자기를 어필하지 않아도 당사자라는 것, 장애 당사자라는 것, 그리고 공통의 어떤 경험이나 또 사회적 배제를 겪었다는 점, 이런 점이 굉장히 특별한 유대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굉장히 끈끈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한국에서 있었던 장애운동의 역사나 노하우들을 우리가 조금 앞서서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도 있지 않았습니까? 시설을 지어서 또 장애인을 배제했었던 그런 역사들도 있고, 또 급속한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배제됐던 점도 우리에게는 또 아픔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소개해주면서 이런 시행착오나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장애인 단체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은 어떤 몇몇 대상자들을 좀 돕는다라는 차원보다 어떤 사회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성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참여한다라는 것이 장애 감수성이나 장애 포괄적 관점을 담보할 수 있다, 그 자체만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가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좀 장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발협력 현장이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들에게는 좀 우호적이지 않다, 여전히 장벽이 있고, 또 어떤 주체라기보다는 여전히 개발협력의 대상으로 좀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개발 NGO 중에 장애 당사자가 일하고 있는 곳, 직원 중에 장애인이 있고 또 당사자 관점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라는 것은 사실 찾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역량이나 이런 강점도 많지만 기회가 또 잘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역량이 좀 높지 않다 보니까 진입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또 경험이나 역량을 쌓을 기회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사업을 참여할 만한 계기나 유인책이 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단체들도 국내에서 단체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재정적으로도 늘 어렵기 때문에
그런 또 어려움을 넘어서 국제 무대로까지 활동한다는 것이 굉장히 엄두가 안 나는 일이고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국제 사업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고민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NGO들은 저도 뭐 현실을 잘 모르긴 하지만 뭐 아동 결연이라든지 뭐 후원 사업 같은 걸 하면서 펀드를 또 마련하고 개발 협력 사업이 또 어떤 펀드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들은 또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좀 그런 것들은 어떤 복지기관이나 단체들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애 단체가 그런 것을 하기에는 또 어렵고 또 좀 안 해봐가지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또 좀 옆에 나가겠지만 코이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 부담금을 또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또 좀 감사하게도 이제 감경해 주시기는 한데 그마저도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 포괄적 개발 협력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주체가 또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앞서 길을 가야 또 따라갈 수 있을 텐데 거의 그런 이제 그 곳이 없다는 것도 사업 수행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제언을 하자면요. 장애단체의 개발협력 사업은 뭐 다른 일반적인 개발 사업과는 좀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기존의 사업들을 뭐 뭔가를 지어주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사회 변화를 유도하는 임팩트 중심, 성과 중심의 사업을 기획하고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한국이나 세계의 장애인의 어떤 인권이나 복지 발전 과정을 또 이렇게 쉐어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간다에서도 많이 느낀 게 한국에 있는 이 프로그램들, 이 제도, 이 사업들 여기서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사업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런 역량들이 또 한국에 있는 뭐 단체들에게도 많이 쌓여 있고 축적돼 있기 때문에 잘 결합하기만 하면 굉장히 또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장애 당사자를 또 키우고 역량을 강화하고 리더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 CRPD를 또 그 협력국의 당사자들에게 또 교육하고 CRPD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리고 뭐 당사자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의 당국자나 시스템 자체가 CRPD에 부합하도록 또 모니터링하고 또 조언하는 그런 일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하려면 뭐 자개단체가 개별적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거의 또 불가능할 것 같고 결국은 옆에 양옆에 계신 개발원이나 뭐 코이카 같이 이런 데서 펀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기존 사업하고는 이제 좀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사업 수행의 방식이라든지 성과 관리 방식, 또 평가 방법 같은 것들, 또 자기 부담금 같은 것들을 좀 틀을 깨는 좀 새로운 어떤 진입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좀 기획 사업 같은 것들을 좀 특별한 어떤 특정 국의 예를 들면 뭐 장애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뭐 그런 특별한 기획 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특히 이제 개발 협력 사업에 있어서 장애 영향 평가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이 20년, 30년 후에는 또 사회적인 장벽과 배제가 될 수 있고 그것들을 또 허물려면 또 너무 큰 또 에너지와 또 아픔과 또 돈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개발 그 현장에서 처음부터 장애를 고려하면서 이런 일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강원 국장님. 장애권익문지원소가 우간다에서 펼쳤던 사업을 소개해드렸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교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확대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언을 하셨는데 뭐 좋은 사업이었죠. 많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접근을 좀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그 국제개발 협력을 하면은 그래서 교육 분야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뭐 학교를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지어준다거나 뭐 기자재를 또 교자재를 지원한다거나 뭐 이 정도를 하는 걸 보통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사례의 접근은 특정 지역의 장애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교, 그다음에 정책 당국, 교사,
모든 관계자들, 뭐 학부모들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관계된 사람들을 다 연결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접근을 했고, 바로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건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앞으로의 좋은 정책 환경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시도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접근법이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좋은 사업 펼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올해도 사업 하나요? 네,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잘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그러면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금 장애권익문제연구소가 했던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개발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그 장애인 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직접 담당했던 책임자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감사도 드립니다만은 또 아울러서 인천 전략의 이행에 대해서 개발원이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그 유정훈 팀장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제협력팀장 유정은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발제를 맡을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의 포괄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사업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장애포괄적 국제협력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장애 관련 조사 연구, 정책 개발, 복지 증진 등을 위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정책 개발과 자립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연구,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 권리 보장 강화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정책 연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그리고 우선 구매,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오늘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 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국제협력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인천전략 이행기금 사업과 국제장애인 협력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인천전략 이행기금 사업의 추진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인천전략은 제3차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1차 중국, 2차 일본에 이어서 한국이 주도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된 지역 차원의 합의된 장애 포괄적 개발협력 방향을 정립한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인천전략 이행기금의 운영 사무국으로 2013년부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지금부터 추진했던 사업들을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기구 협력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UN 에스캅과 협력하여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장애 통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액션 플랜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17개 국가의 장애 통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고요. 2019년부터 진행된 2기 사업에서는 장애 통계 구축뿐만 아니라 장애 포괄적 정책 개발을 위한 국가 액션 플랜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가를 선정하여 세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엔에스캅 본부 내에 장애 접근성 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별협력사업입니다. 국별협력사업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6개 국가와 중기 그리고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먼저 중기 프로젝트는 3개년 지원 사업으로 수요국의 필요에 따라서 계획된 장애 관련 사업들을 지원하였습니다. 1차년도 몽골에서는 2015년부터 3년간 영유아 대상 장애 조기 진단 및 개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몽골 전역에 조기 진단 툴을 제공하고 부모와 의료진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설계 그리고 연수를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라오스에서는 2015년부터 직업재활 그리고 재정관리 훈련, 창업물자 지원, 장애인식 개선 훈련 등을 제공해서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6년부터 직업재활 훈련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장애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에서는 2018년부터 장애인 대상 바리스타 그리고 제빵 훈련을 통해서 직업재활, 지역사회 인턴십, 취업으로 연계되는 원스톱 취업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얀마 전역에 약 200여 명의 장애인분에게 훈련 그리고 인턴십, 취업 서비스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요국에서 필요로 하는 단기 사업으로 보조기기 지원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사업입니다. 민관협력사업은 민간단체와 함께 협력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2020년부터는 해외 장애인 단체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도상국 중심의 욕구와 수요에 맞는 사업들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네팔과 인도, 그리고 2021년에는 방글라데시,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이렇게 4개국까지 해서 장애 관련 사업들을 지역에 맞게 세팅해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19년에는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장애인으로 구성된 해외 장애봉사단을 선발하고 훈련 파견해서 캄보디아 지역에 약 218명의 시민들에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연수 사업은요. 개발도상국의 장애인 당사자 혹은 장애 관련 정책 공무원 등에게 장애인 복지 정책을 교육하고 각 국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 연수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은 국별 협력 사업으로 연계되어서 실제 해당 국가에서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인천전략이행기금 사업은 그동안 2013년부터 인천전략이라는 이름 아래에 다양하게 사업들을 추진해서 아태 지역의 장애인분들의 권리 실천을 위해 좀 노력한 바 있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국제장애인 협력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국제장애인 협력 사업 안에 국제장애인 협력 공모 사업은 국내 시민사회 파트너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약 25가지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시민사회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하버드 대학교와 협력했던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전문가 심화 연수를 시작으로 이러닝 콘텐츠 제작 그리고 책자 개발과 보급 등을 통해서 대중에게 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보다 가까이 장애인의 권리를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을 좀 소개했는데요. 다음으로는 그간의 성과를 좀 함축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의 성과입니다. 계량적 측면에서는 대단히 많은 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고 또 장애 당사자에게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는데요. 앞서 발표했던 내용들의 계량적인 수치들을 함께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계량적 측면으로 좀 말씀드리면 인천 전략을 계기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국제개발 협력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 차원의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이 이전보다 매우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특정적 국제개발 협력의 필요성이 인지되었고 관련 예산의 편성을 통해서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소유자 중심의 개발협력 의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진행한 것에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인천 전략을 통해 장애 이슈가 범 분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고 단연간의 민관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서 민간의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쉽고 개선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 전략이 2022년 올해로 종료가 되는데요. 종료되는 2022년 이후에도 정부 차원의 장애 분야 국제개발 협력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이전보다 확대된 예산 편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장애 포괄적 그리고 장애 특정적인 국제개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간 구축해 왔던 민관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보다 공고히 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생태계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정훈 팀장님. 그동안 그 인천 전략을 중심으로 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협력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고요. 올해가 이제 인천 전략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10년 동안 그동안 진행을 해왔고요. 올 가을에 거기에 대한 평가 회의를 하게 되는데 아직 그 어디가 회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죠? 네, 근데 인천 전략 그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협의 중이라고 네, 발표한 네. 바 있습니다. 예. 뭐 인도네시아 또는 뭐 에스캅, 방콕에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10년 동안 한국이 인천 전략을 제안했던 그 제안국으로서의 그 주도성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해인데요. 뭐 의미 있는 또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수고해주신 한국장애인개발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해주셨죠. 그래서 수고해주신 한국장애인개발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세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럼 두 분의 그 토론을 듣겠는데요. 제가 아까 그 월드뱅크의 맥클레인 씨, 샬롯 맥클레인 씨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10가지 전략에 대해서 지금 뭐 각 교육 그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과 접근성 그리고 그 데이터 수집, 장애 데이터 수립,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재난 관리, 그리고 도시교통과 철도 이런 그 교통 기반 시설, 그리고 금융 지원, 특히 그 사회보장 이런 분야의 이 월드뱅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장애 이슈를 어떻게 잘 담아낼지에 대한 노력들을 해왔다는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좀 주목되는 게 이 월드뱅크 안에 직원들에 대한 그 내부적인 전략들을 어떻게 장애 포괄성을 갖게 만드느냐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월드뱅크 안에 그 가이드라인 프레임워크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명칭이 이제 장애 포괄 및 그 책임성 프레임워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Disability Inclusion and Accountability Framework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그 내부 월드뱅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이러한 앞에 얘기했던 각 분야에서의 장애 이슈가 잘 담겨지기 위해서는 월드뱅크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한 그 관심과 노력, 스스로에 대한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물론 이제 이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월드뱅크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계하는 그 대상국들이라든가 그쪽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기본 교재로도 사용합니다만은 그런 점을 확고히 하고 가져간다는 얘기였었고요. 최근에 한 5, 6년 새 거기에 대한 성과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월드뱅크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대상 그 국가에 대한 컨설테이션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 장애 포괄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좀 주목되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역할을 지금 월드뱅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데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코이카라고 있습니다. 물론 월드뱅크는 국제기구입니다만은 국가 단위에서 저개발 국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국제 공여기관인데 한국에는 코이카가 있습니다. 이 코이카에서 우리 정원주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오늘 앞에 세 분의 발표를 듣고 느끼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지 과장님 모시고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요. 저희가 지금 4시 반에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한 18분밖에 안 남아서 죄송하지만 토론을 간단하게 5분나 7분 정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이 플로어에 지금 질문을 많이 하실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좀 듣고 또 맥클레인 씨의 좀 설명 좀 듣고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원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코이카의 사업전략기획실의 정은주 과장님이라고 합니다. 우선 원래 배정된 시간은 15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5분으로 단축이 돼서 어떤 핵심 메시지를 전달드릴까 이제 고민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자리가 모인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다자개발기구 그리고 코이카 같은 국내 공공기관 그리고 개발원과 같은 장애 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 그리고 장애인 단체까지 여러 주체들이 지금 장애 포괄적 개발 협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거를 정책적이고 제도적이고 사업 실행에 녹여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 의식과 이런 지점들이 점차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자리에 초청을 받은 게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국내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협력을 통해서도 이러한 장애 포괄적인 의제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월드뱅크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흐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의 이제 공약을 이행해 오면서 제도, 정책, 사업에서 어떻게 전사적으로 장애 포괄적인 이슈를 이렇게 내재화할 것인가에 대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굉장히 돋보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도 미약하지만 저희가 사업을 수행할 때 단순히 이제 공모를 내서 이런 정도의 사업인이 파트너님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흐름으로만 내진 않고 요새도 사업을 기획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인권을 중심으로 내재화할 것인가, 장애 내재화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얼마 전에는 베트남 꽝찌성에서 재활센터 사업을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사업을 기획을 할 때 같이 건축 전문가, 인권, 젠더 분야 전문가님들 그리고 장애 분야 전문가님들 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이 재활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을 이제 단순히 기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략의 실행 과정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의 설계 용역까지 그 과업 지시서에 포함해서 장애 주류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같이 고민해 나가는 이제 시작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 월드뱅크에서 그 테크니컬 노트라고 했나요? 이런 기술 노트를 마련하셔서 실제로 하나의 사업이 어떻게 장애 주류화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서 간의 조직적 차원의 노력을 함께 소개해 주셔서 저도 겸사 이제 코이카에서도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다고 이 뜻은 단순히 저희 이제 개발협력 사업이 장애 분야는 딱 요만큼 그렇기 때문에 요 고유한 포션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라는 이런 대상화가 아니라 이제는 전체 사업에서 장애 주류와 인권 주류와 성 주류와 그러니까 범분야 이제 유닛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코이카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이렇게 초보적으로나마 이제 움직여지고 있고 한 15대 정책 과제를 통해서 저희도 똑같이 이행 중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만약에 아까 제가 가령 그 재활센터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지 사정에 맞는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재활센터는 되게 무용지물한 그냥 되게 겉은 화려한 이제 건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장애 주류와 요소를 넣을 것인가, 단순히 건물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 권리 옹호 활동 그리고 뭐 부모님들이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이런 다양한 스페이스 프로그램들을 같이 기획하면서 이런 장애와 개발 협력 프로그램의 접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장애 주류화를 위해서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특히 뭐 성별 분리 통계라든지 장애 분리 통계, 데이터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성과 관리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도 장애 분리 통계를 제대로 고려해야 하야만 결국 그 사업의 성과로서 장애인 수혜자 수라든지 장애인의 권리 인식, 증진에 대한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개발 협력이 가지고 있는 사업 수행 관리 능력의 컴포넌트와 그리고 장애인 단체 혹은 장애 분야 전문 기관들이 갖고 있는 장애 분야의 뭐 재활이라든지 경제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분야에 갖고 있는 그 고유적인 그 전문성들이 계속 만나가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가야만 결국 그 안이 통합적으로 개발과 장애 인권이 이렇게 성과화될 수 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뭐 제가 코이카를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겸사 코이카 활동을 비교하면서 코멘트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두 가지로는 이제 장애인 권익 문제 연구소와 이제 개발원의 사업에 대해서 들었던 감성은 우선은 그 DPO의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코이카도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야 될 가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금 옆에서 소개해주신 이 사업 활동은 단순히 우리가 늘상 비판하던 기자재 지원 중심, 서비스 딜리버리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도 같이 해야 되고 정부도 만나야 되고 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게 우간다 출신의 그 CRPD 위원님도 함께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단기간의 프로젝트지만 원래는 해야 할 것이 수원국 정부의 역할인 거고 또한 우리가 같이 한국이 나서서 장애인단체가 나서서 하는 것은 이러한 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든지 이런 글로벌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잖아요.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도 다 같이 큰 차원의 책임, 글로벌한 차원의 의무라고도 어떤 곳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너나 할 거 없이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 기반에는 인권 그리고 장애 이런 범분야 가치들이 내재화돼 있다. 그리고 이 SDG도 결국 그 지표는 다 이런 인권적인 기준들이 포함돼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제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우간다 정부, 장애인 단체 그리고 개발협력 단체 그리고 코이카 만나서 같이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 이 프로젝트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타겟화된 그 대상 장애인 그룹들과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활동을 만나는 지점, 그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캠페인도 하시는 것이고 애드보커시 활동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코이카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업 구성 요소에 최대한 넣기 위한 작업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개발원에서도 그 인천전략기금 사업과 그리고 개발원 고유의 국제협력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기금은 이제 코이카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흐름인데 요 사업의 또 중요한 또 부가가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개도국 지원 그 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유형이거든요. 근데 코이카도 아직 못 하고 있는 게 이제 개도국
시민사회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정식 공모 사업은 아니어서 이런 기금과 같은 것을 매개로 해서 이제는 개도국 시민사회단체를 만나가는 작업들, 개도국 DPO를 만나가는 작업들도 같이 더 이렇게 육성해야 되고 견인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 되게 공감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천 전략도 올해가 마무리되는데 최대한 이렇게 소프트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코이카도 지금 계속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세 가지 발표를 듣고 되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까지 코멘트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원주 과장님. 사실 오늘 이 그 세션에 정원주 과장님 참석이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꼭 참석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걸 좀 조정을 해서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그렇게 또 저희가 부탁을 해놓고 시간을 5분밖에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요새 그 코이카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이카 사업에서 장애 분야를 많이 강화해달라, 예산의 측면에서라든가 여러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총괄적으로 받아서 지금 일하시는 분이 지금 정원주 과장님입니다.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예. 나중에 세미나 끝나면 좀 많이 격려 좀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먼 데 오셔서 참석해 주셨는데 많은 시간 다시 못 드린 걸 너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경희대학교의 곽재선 교수님입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네요. 곽재선 교수님 잘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교수님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와 같이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5분이면 굉장히 제일 좋고요. 늦더라도 네, 7분 네. 안에 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고요. 직접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메시지는 간결해야 또 효과가 있는 법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과 같은 기회에 세계은행에서도 오셨고 또 코이카에서도 오셨고 개발원에서도 오셨으니까 그 장애 포괄적 협력에 대한 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도너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 보이면 어떨까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네트워크라는 게 주로 유엔의 일부 기구를 중심으로 한 워킹그룹 정도만 한시적으로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 에이전시 간에, 여러 에이전시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때로는 경쟁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는 이런 플랫폼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없거든요. 대개 보면 원조기관에 한두 분씩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만 해도 벌써 3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하나 꼭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걸 좀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김강원 선생님 발표 내용을 제가 듣고 앞으로 정말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하구나를 크게 배웠습니다. 실제 이 장애단체들이 아무리 국제개발에 대한 협력의 의지가 있어도 실제로 여러 가지 제약 요건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는데, 마침 우간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개발 NGO인 호이하고 협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가슴 딱 쳤어요. 머리를 쳤습니다. 일단 이런 방식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아주 바람직하고요. 그 네트워크가 더 확장돼서 현지의 장애단체, 현지의 교육단체, 현지의 이해관계자들하고 어떤 그룹을 형성했을 때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파트너십 형성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그 코이카 정원주 과장님과 우리 유 과장님 계신 김에 그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잘 협의하셔서 양 기관들이 어떻게 이런 플랫폼을 잘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협력국에서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템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우간다에서 희망을 보셨다고 한다면 우간다라는 같은 나라가 아마 다른 나라보다 더 이 장애포괄적 협력을 적용하기 또는 한국의 경험을 적용하기 적당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중점 협력국들을 장애포괄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리가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국조실에서 주어진 중점협력국 리스트를 보고 그 안에서 이제 뽑는 이쪽에 상당히 제약이 있고 아무래도 큰 나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그 틀을 좀 깨서 실제 현장에서 검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확인한 이런 주요 장애 포괄이 가능한 협력국들 게다가 한국의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을 선정해서 좀 집중 지원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주성 교수님. 앞으로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잘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 이런 그 틀을 좀 만들어서 그걸 추진해 보자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잡아주셔서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뭐 토론자들, 발표자들 더 토론하기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 플로어 계신 참석해 주신 분들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샬롯 맥클레인 씨의 코멘트 한번 듣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은 한두 분 정도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이리나 선생님, 많은 그동안에 국제활동 많이 하셨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포럼 전 사무국장을 지냈던 이리나라고 합니다. 앉아서 할게요. 사실 이제 월드뱅크에서도 그 장애포괄적 이런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데 뭐 한 10년이 걸렸다고 하지만 저희도 그런 거를 사실 그런 변화가 한국에 있었으면 하는 의도로 이미 2013년도 6월에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작지만 우리 장애 단체가 모여가지고 제3조 기본 정신에 저희는 장애 인권을 범분야 이슈로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의 원대한 목표는 그거였죠. 이렇게 정책적으로 저희가 그 장애 인권을 범분야 이슈로 넣으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떼떼떼떼 내려와가지고 그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에이전시인 코이카에 그 장애 포괄의 개념이 이제 확 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이카에 요청을 한 거는 당연히 이제 코이카에서 세우는 뭐 전략만으로 이루어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 수원국에서 요청이 올 때 반드시 체크리스트로 이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사실 이제 저는 장애계에 있으면서 아직 그러한 걸 이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기뻐하는 거는 그래도 뭐 장애에 관련된 사업이라도 이제 생기면 기뻐하지만 그 저희들의 원래 목표는 샬롯 마클라인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그게 아동에 관한 사업이 되었든 뭐가 될까요? 뭐 문화활동에 대한 이런 사업이 되었든 그냥 일반적인 사업에 장애 인권이 좀 들어갔으면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막 일어나지 않는데 코이카에 계신 정은주 선생님과 또 월드뱅크에서 그러한 거를 직접 했었던 샬롯 마클레인에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작동하게 되는데 정말 필요한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딱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걸 열망하고 있었던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코이카에 물어보신 건가요? 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증문즉답하듯이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 응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외로 또 국별협력 사업이나 우리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는 또 많은 변화들이 있으십니다. 기대하시기까지는 아직 당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본법 안에 장애인권을 넣어 주셨고, 그런 애드보커시의 성과로서 저희도 이제 기본 계획 안에 장애, 인권 이런 범분야의 그런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는 함부로 이것을 왜 해야 하느냐라는 반론은 이제 없는 시대는 한 5년 정도는 된 것 같고, 그 안에서 제도적 조치에 대한 그 박차를 이제 막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는 그럼 어떤가는 아직은 한 제 생각에는 한 24년, 5년 이 정도. 왜냐하면 하나의 국배협력 사업을 기획할 때도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만나는 이해관계자분들의 참여하시는 그 공모 유형은 시민사회 이제 협력인데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최소한 저희가 쿼터제로 장애 분야를 이제 계속 확대하는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아직은 매칭 펀드에 대한 그 얘기하신 것처럼 뭐 10%로 다시 또 줄이는 것도 작년에 이제 제도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 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응집력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제 결국은 그 사업을 기획한 사람도, 실행하는 사람도, 평가한 사람들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의 그 분야를 내재화시킨 효과가 무엇인가가 한눈에 들어 보이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최대한 제도적인 그 코헤런스가 맞춰지면은 어느 순간 이 효과가 발휘된다라는 걸 입증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네, 실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그 샬럿 맥클레인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한국어 통역이 영어 통역이 좀 전달이 안 돼서 마지막 지금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요청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 하겠습니다. 샬럿, can you hear me? 네, I can hear 이야기가 you, yes. 들리십니까? Yes, yes. 네, 잘 들립니다. We have to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할까요? 네, 물론이죠. 네, 다시 한번 저를 본 세션에 참여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간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훌륭한 작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은행은 포용 쪽 교육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이카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코디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하고 있는 일을 각 국가별로 함께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보다 좋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희가 만든 여러 가지 테크니컬 노트, 기술적 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어떤 기술적 노트는 내부적으로만 활용이 됩니다만 또 어떠한 기술적인 노트는 저희가 또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 세계은행 웹사이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통합적 개발과 관련돼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레터도 저희가 내보내고 있고요. 어떠한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업데이트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는 한국 내에서의 장애 단체들이 주최하는 여러 행사들이고 여러 활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배제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에게 영감을 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돼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에서 곧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지막 샬롯의 라스트 마지막 코멘트를 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 뵙고 우리의 그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발표해 주신, 토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